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생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학교 1학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 RP페이퍼 안 내신 분들 내시고요. 오늘도 학습지에 먼저 필기하신 다음에 RP페이퍼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1반은 금요일 1교시에 독서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시고, 그 다음에 2반과 3반은 토요일에 독서입니다. 그쵸? 토요일에 자율독서인데,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에 5, 6교시에 지난주에 못했던 토요일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책을 빌려와야 되냐? 금요일 5, 6교시에도 책을 빌려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5, 6교시에도 여러분들이 자율독서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도 자율독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독서할 책을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거 복습해 볼 텐데요. 현미경에서 보였던 대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그려보자. 자, 어떻게 생겼었죠? 네, 제가 미약하지만 이 펜으로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면은 적혈구는 이렇게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엄청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적혈구는 그렇고,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조금 더 컸어요.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리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적혈구. 이게 백혈구. 적혈구, 백혈구. 다음에 혈소판은 어떻습니까? 혈소판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림 이상하네요. 자, 그림 무시하세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세 가지 혈구 중에 핵이 없고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핵이 없는 거. 일단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핵이 없는 게 뭐예요? 적혈구랑 혈소판이죠. 그 중에서 수가 엄청 많은 게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그쵸? 적혈구예요. 자, 그렇다면 백혈구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식균작용, 항체 생성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들, 병원균들을 잡아먹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유는 뭐였죠? 상처가 나면 그 주위로 백혈구와 혈소판을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기 위해서 피가 상처 주위로 몰리기 때문에 빨갛게 부어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혈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혈액은요, 배달부 역할, 그쵸? 우리가 먹은 영양소와 우리가 호흡한 산소를 이렇게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었고요. 그리고 또 혈액은 특별히 물질 교환, 세포와의 물질 교환 역할도 감당합니다. 자,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가 먹고 호흡한 산소와 영양소들이 이 적혈구를 통해서 흘러오면 이 산소와 영양소들을 세포에 주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노폐물로 나온 이산화탄소와 물과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혈액으로 주고 그래서 이렇게 배달부 역할과 물질 교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우리 몸의 배달부다라고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혈액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혈액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대로 혈액을 밀어내는 펌프인 뭐가? 심장이 혈액을 밀어줌으로써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심장인데요. 오늘 그래서 심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대정맥, 대동맥,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우심방, 판방, 우심실, 좌심실, 혈액의 흐름 막 이런 모든 이 심장의 복잡한 구조를 아셔야 돼요. 오늘. 으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쉽게 하려고 함께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심장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펜을 들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펜을 드시고 학습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심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기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생각 쌓기, 혈액을 밀어내는 펌프, 심장, 요렇게 써 있는 부분에 엄청나게 큰 빈칸이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같이 심장을 그리면서 이 심장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구조의 이름은 어떠한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일단은요, 요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다가 심장은 우리 심장을 영어로 하면 heart, 그쵸?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하트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심장을 하트로 이렇게 그리셨나요? 심장을 이렇게 하트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반으로 나누셨나요?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심장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리신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 다음에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짠, 짠,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판막이에요, 판막.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 판막을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심장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무슨 심장입니까? 하는데요. 이 심장에는요, 4가지 방이 있어요. 4방이 있는데요. 이 방 이름을 지금부터 알려줄 텐데, 여러분 저의 손을 보시나요? 손이 보이시나요? 손 되게 크죠? 카메라로 보니까 손이 되게 큰데, 이 손을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시고, 위에가 뭐냐면 방이에요, 방. 밑에가 실이에요. 그래서 방실, 방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실, 방실. 여러분 우리 수업 중1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배들이요 다 기억하는 것은 방실, 방실밖에 없어요. 방실, 방실. 그래서 위에가 방, 밑에가 실이라는 거. 방실, 방실. 우린 방실, 방실 웃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위에가 방이고 밑에가 실입니다. 그래서 위에를 심방. 심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심방이에요. 밑에가 심실이에요. 심실. 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는 심방이고 밑에는 심실인데 이쪽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쪽은 왼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이 누워있어서 우리가 해부를 해가지고 심장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이 어느 쪽이냐? 바로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 그냥 보지만 누워있는 사람은 우리와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누워있죠? 그래서 나를 보고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바로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심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우심방이라고 하고 우심방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우심실인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뭐예요? 좌심방이 되는 겁니다. 좌심방. 그리고 여기는 좌심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그리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그냥 심장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혈관들이 있어요. 그 혈관들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심방에 늘 혈액은요 어떻게 흐르냐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흘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막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흘러요. 그런 다음에 우심실에서는 어디를 이렇게 가냐면 짠 이렇게 여러분 저와 같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은요, 어디를 지나냐면, 폐를 지납니다, 폐. 이게 바로 폐예요, 여러분. 입이고, 이제, 폐예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간 혈관은 폐를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심실에서 나간 이 혈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동맥은 뭐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일까요? 들어오는 혈관일까요? 나가는 혈관입니다. 나가는 혈관. 자, 그렇다면 얘는 폐동맥이에요. 그럼 선생님, 폐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무슨 혈관일까요? 바로 정맥입니다. 정맥. 정맥이에요. 정맥은 뭐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바로 정맥이에요. 그러면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의 이름은 바로 그렇죠. 폐동맥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좌심실에서 나가는 동맥의 이름은 뭐냐? 자, 일단은요. 좌심실에서 나간 동맥은 이렇게 짠, 멋있게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좌심실에서 나간 동맥은요, 어디로 가냐면 온 몸으로 갑니다. 온 몸으로 가는데, 특별히 어디로 가냐면 온 몸에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뭐 같아요? 세포 같죠? 세포?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온 몸의 세포로 갑니다. 얘는 폐고. 좌심실에서 나온 혈관은요, 온 몸에 있는 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 나온 이 혈관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대동맥. 왜 대동맥이냐? 온몸을 퍼지면 엄청나게 크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을 온몸에 퍼지는 그러한 혈관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세포들을 지나서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 자, 들어가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고 했죠? 정맥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냐? 온몸을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을 뭐라고 합니까?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그림 그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심방을 지나서 우심실로 가서 폐동맥을 갔다가 폐를 지나서 폐정맥, 어머, 잘못 썼네. 어머, 미안합니다, 여러분. 폐정맥입니다. 자, 폐정맥을 갔다가, 그 다음에 좌심방으로 가고, 좌심실로 갔다가, 대동맥으로 갔다가, 온몸의 세포를 거쳐서 대정맥으로 가고, 또다시 우심방으로 갔다가, 우심실로 갔다가, 폐동맥으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갔다가,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로 갔다가, 대동맥.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환하는지 먼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갔죠? 그러면은 폐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하면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네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뭘 받죠?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하면 우리가 산소를 받습니다. 그렇죠? 산소를 받아요. 산소를 받습니다. O2는 바로 산소예요. 그렇죠? 산소를 받아요. 산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를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쵸?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폐정맥을 흐르는 이 혈액, 폐정맥을 흐르는 혈액은요, O2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폐에서 받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이산화탄소는 적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그쵸?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이 혈액은 좌심방으로 갑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좌심실로 가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대동맥으로 가요. 대동맥으로 갔는데 이 대동맥에 흐르는 혈액은 여전히 어때요? 산소가 어때요? 많죠. 그쵸? 산소가 여전히 많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면 온몸의 세포로 가요. 그럼 온몸의 세포에다가 뭐를 줘야 됩니까? 산소를 줘야 되겠죠. 왜 산소를 줘야 됩니까? 산소를 이렇게 줘야 돼요. 산소를 이렇게 줘야 돼. 산소를 줘야 돼. 왜 줘야 돼요? 산소를 주는 이유는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주면 세포 호흡으로 인해서 나오는 노폐물이 뭡니까? 기체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를 이 혈액으로 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대정맥은요. O2는 많아요, 적어요? O2는 적게 되겠죠. O2는 적어요. O2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이산화탄소는 많은 그런 혈액이 됩니다. 그쵸? 자, O2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혈액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심방은요, 어때요? 여전히 O2는 적고 이산화탄소 적은. 우심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폐동맥으로 갔어요. 폐동맥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O2는 적고, 이거 적을 소자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많은 그런 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랬다가 이제 폐로 가요. 폐로 가면은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고 산소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호흡한 산소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쵸? 산소를 다시 받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내뱉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은 그러한 혈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할 때 산소를 잘 마실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순환 기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자, 이렇게 기체가 폐에서 온몸의 세포에서 교환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폐와 세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 폐와 세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써놓으세요. 뭐냐면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 현상 때문입니다.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 현상.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인해서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가 교환되는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자, 기체 분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 분압은 압력이에요. 압력.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지난 학기 때 화학하면서 배웠을 텐데 기체의 압력이 높다는 것은 기체의 농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높다는 것은 기체가 많다는 뜻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기체의 농도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폐에는요 산소가 많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습니까? 산소가 많죠. 그래서 이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이 혈액보다 폐에는 산소가 많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데 폐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포에는요. 세포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많이 없고 이산화탄소는 적고 다시 미안합니다. 자, 세포에는요.
세포 호흡을 하면서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액에 있는 산소가 많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세포보다 혈관에 있는 산소가 많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고, 또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으로 인해서 이 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기체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필기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필기하셨죠? 네. 다시 PPT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PPT로 넘어오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어디였어요? 일단은 위에가 방, 밑에가 실. 그래서 심방, 심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심실에서 나온 혈관을 동맥, 그리고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폐에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이쪽 혈관은 산소가 많은 혈관, 그리고 조직세포,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고 산소를 주고, 왜 그렇죠? 세포호흡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받고 산소를 주니까 대정맥과 폐동맥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렇다면 왼쪽 피는 깨끗한 피, 오른쪽 피는 더러운 피인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쪽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왼쪽 팔, 왼쪽 다리는 이렇게 깨끗한 피고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는 더러운 피인 건가요? 이렇게 된 건가요? 맞나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온 몸이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가 이렇게 정맥과 동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가 역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역류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거꾸로 흐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은 피가 원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쵸? 한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아버리면, 얘 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요. 정말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왜냐하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막 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판막은 뭐냐면 여러분 밑으로는 내려가게 하는데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렇게 닫힙니다. 닫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막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가지만 위로는 가지 않는, 거꾸로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만 가야 하는 그런 혈관들 있죠? 이거는 위로는 이렇게 가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가려고 이렇게 위에서 누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서 못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판막이 있기 때문에 역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역류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혈관에도 판막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심장에 판막이 있었죠? 심장에 이렇게 판막이 있었는데 혈관에도 판막이 있을까요? 심장에 이렇게 판막이 있어서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쫙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혈관에도 판막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혈관에도 판막이 있어서요. 혈관에도 판막이 있어야 얘네들이 한 방향으로 돌겠죠, 그죠?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혈관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시간에는요. 한번 여러분들 펜을 멈추고 왼쪽 가슴이나 가운데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요. 한번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심장을 뛰고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고, 그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심장을 따라가 봅시다. 하! 우리의 심장 연락 쿵덕쿵덕 뛰고 있는 심장 잘 알고 보면 내게 작은 방 심방 심실 좌심방 좌심실 1부터 심방 심실 좌심실 출발 온몸으로 출발 대동맥하고 동맥으로 뻗쳐 온몸 곳에 혈관 거쳐 정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배동맥 배로 흘러 헤모글로빈이 산소 보충하고 회정맥 돌아 좌심방으로 동맥은 보내고 정맥은 돌아오고 혈관과 산소 운반 심장은 쿵쿵쿵 온몸으로 출발해 동맥으로 이어져 산소를 나눠줘 컴백 쿵쿵 산소가 지로 출발 배정맥 찍고 다시 되돌아온 혈액순환 자, 여러분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 배설과 통합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여러분 이제 RP 페이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